안녕하세요. 부자TV 김동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상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부도 하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식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부동산 투자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나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 나는 부동산이 싫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식도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싫다고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는 안 할지언정 내가 살 집, 내가 일하는 사무실, 이런 것들은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1277채 빌라의 시는 어떻게 전세 사기를 쳤을까? 여기서 전세 사기라는 게 참 이슈고요. 또 하나는 1277채예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1277채, 와, 이 사람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집을 1277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소유자는 1277채를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야. 오히려 엄청나게 큰 돈을 받으면서 주택을 소유한 겁니다. 건축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네 시공업자, 집장사. 신축 빌라를 깔끔하게 짓습니다. 예쁘게. 근데 요즘에 빌라 분양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뭘 하죠? 전세를 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전세금하고 분양가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전세금이 더 높은 지역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주 입장에선 전세를 놓음으로써 자기의 적정 수익 이상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선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전세를 놓고 내 시공 원가 플러스 내 수익 다 챙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세입자는 현재 소유자인 건축주와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소유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이 A씨한테 넘깁니다. 넘기겠죠. 그럼 A씨는 집 생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돈을 주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건축주가 갖고 있으면 생길 리스크, 이 소유권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니까 이 건축주는 집을 주면서 오히려 돈을 줍니다. 이게 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집주인 A씨는 1277채를 가지고 있어요. 곱하기 1,000만 원이라고만 해도 100억대의 이상 자산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집이 1,000채 이상 생기면서 돈도 100억에서 200억 정도 생긴다는 거죠. 재미있죠? 이 A씨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사기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쵸? 그렇게 하고 집을 소유하면서 돈도 버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피해는 누가 본다고요? 고스란히 세입자가 봅니다. 건축주 마진 다 챙겼죠? 자, 집주인 집도 생겼죠? 돈도 벌었죠. 누구 돈 가지고 했어요? 이 세입자의 전세금 가지고 다 나눠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이제는 나 이사 가고 싶은데요 라고 연락을 하면 그러세요? 알아서 빼고 나가세요? 아니면 연락 두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소위 말해서 배째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차,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는 늦은 거죠. 왜냐면 나의 전 재산이 전세금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전셋집에서 내가 점유를 통해서 대항력만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도 못 가. 그쵸? 그래서 차선책으로 뭘 합니다? 뭘 할까요? 경매를 신청을 하겠죠.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거나 또는 집주인이 이렇게 사기를 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빌라에 부과되는 세금, 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걸 낼 리가 없겠죠? 안 냅니다. 그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매각이 강제적으로 진행이 돼서 전세금을 전체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사도 제대로 못 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내 전세 보증금도 다 지키지 못해 2중고, 3중고, 4중고에 빠집니다. 전세 계약 하나 잘못한 것만으로 엄청나게 큰 데미지가 다가온다는 거죠. 특히 공매 같은 경우는 더 리스크가 큰 게 세금 체납이기 때문에 세금 체납은 내가 전세 들어가기 전부터 부과된 세금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금이 매각이 됐을 때 먼저 배분을 통해서 나갑니다. 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겨자먹기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큰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안전장치를 하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깡통전세는 처음에 발을 디디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그럴 상황이거나 해야 되는 그런 집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내가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집주인이 거부를 하면 이 보증을 가입한 이 업체에다가 반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반환을 받죠. 그리고 나는 반환 받았으니까 이사 가면 돼. 그쵸? 그리고 나서 이 공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집주인한테 반환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빌라를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세금을 회수 못할 때 이 보증을 통해서 전세금을 반환을 받고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전입과 점유 그리고 확정일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빌라는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내 돈을 반환받고 내가 이사 가고 싶을 때 이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입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고 이사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고요. 앞으로 여러분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잃지 않는 투자, 지키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